12. 에밀리아 에어하트는 20세기 초에 항공 역사를 뒤바꾼 여성 비행사로 1932년에 대서양을 혼자 횡단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며 에밀리아의 용감한 비행은 세계 일주 시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37년 에밀리아와 항법사 프레드는 로키드 모델 10 엘렉트라 비행기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출발하여 대구름과 평균선을 따라 지구 일주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비행은 약 40일 동안 29,000마일 이상을 비행하고 여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비행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에밀리아와 프레드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비행과 착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으로 다가갈수록 날씨 조건과 항법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37년 7월 2일 그들은 파푸아 뉴기니의 하우엔드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비행기에 무선 통신 지원을 제공하고 안내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접근하는 동안 통신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어려운 기상 조건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에밀리아와 프레드는 해안경비대 선박과 시각적으로 또는 무선 통신 연락을 확립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고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 에밀리아는 마지막 무전 메시지로 당신의 무전 신호가 잡히지만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 후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은 채로 비행기와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가장 광범위한 해상 및 항공 수색 작전 중 하나를 시작하여 25만 제곱 마일 이상의 해양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아, 프레드 또는 비행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 실종은 항공 역사상 가장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종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연료가 바닥나서 바다에 불시착했거나 무인도에 살았을 가능성, 그때 일본의 포로로 잡힌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에밀리아의 비행기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녀의 실종은 항공 역사에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용기와 개척 정신을 기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9위 1945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 항공대에서 플로리다의 네이벌 에어 스테이션 포트 로더데일에서 루틴 훈련 비행을 시작한 19 비행대대는 각각 3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된 그런만 TBM 어벤저 어뢰 폭격기 5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훈련 미션은 항법 및 폭격 연습의 일환으로 목표로 하는 루트는 플로리다 동쪽의 대서양 위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경험 많은 조종사 및 비행 교관인 찰스 테일러 대위의 지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미션 중에 무언가가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19 비행대대는 항로를 잃어버리고 비행 편대장인 찰스 테일러 대위는 편대의 위치를 판단하거나 기지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무전 통신은 승무원 간의 혼란과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 편대가 복귀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연료량이 줄어들고 비행기는 연료가 고갈이 되고 있었습니다. 19 비행대대의 마지막 무전은 절박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들의 호출에 대응하여 19 비행대대를 찾기 위해 비행기와 선박을 투입하는 수색 및 구조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 비행대대 또는 그 승무원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대가 공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8위 1945년 12월에 19 비행대대가 실종된 같은 해 같은 달에 미 육군 항공 제호 비행대대도 버뮤다 삼각지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5 비행대대는 19 비행대대와 마찬가지로 루틴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5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조종사들이 악천후 조건과 고장난 나침반으로 인해 항로를 잃었습니다. 5 비행대대의 실종은 19 비행대대와 마찬가지로 버뮤다 삼각지역의 미스터리에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추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항공기와 그들의 승무원들의 정확한 운명은 알려지지 않아 버뮤다 삼각 지역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안을 찾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경험 많은 비행사와 항법사들이 익숙한 훈련 지역에서 어떻게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 수수께끼와 관련하여 미스터리와 궁금증을 극대화시켰습니다. 19비행대대와 5비행대대의 실종에 관한 이론과 추측은 다양하며 항법 오류, 기기, 오작동 또는 초자연적 설명까지 다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19비행대대와 5비행대대의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구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대서양의 이 신비로운 지역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7위 1996년 5월 11일 발류젯 항공 592편은 더글러스 DC-9 비행기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하치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비행은 상대적으로 짧은 비행으로 승객 105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이애미에서 이륙 직후 비행기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짙은 연기와 강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비행 승무원은 비상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호출을 발행하고 비행기를 마이애미로 긴급 착륙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강도와 연기로 인해 승무원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발류젯 항공 592편은 이륙 후 약 10분 후에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는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고 표식되지 않은 위험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학 산소 발전기로 알려진 위험물이 화물로 운송되었습니다. 발류젯 항공 592편의 추락사고는 항공업계에서의 안전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위험물의 처리와 운송과 관련하여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항공기의 위험물을 운송할 때 관련 규정과 안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에서 위험물을 다루고 운송하는 데 더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항공사와 화물 운송업체는 위험물의 교육, 트라벨링 및 처리를 개선하여 이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6위 1996년 7월 17일 TWA 항공 800편은 보잉 747 비행기로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으로 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총 230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륙 후 약 12분 후 고도 약 13,700피트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폭발 후 대형 화염구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비극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230명이 추락사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해군 및 현지 당국은 구조 및 수색 작전을 동원했습니다. 비행기 파편은 해상에 흩어져 있었으며 물의 깊이로 인해 회수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폭발 직후 TWA 항공 800편이 미사일에 공격당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테러 공격이나 군사적인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 전에 비행기를 향해 상승하던 빗줄기가 이러한 의심을 키웠습니다. 국립항공운송안전위원회 NTSB가 TWA 항공 800편 추락사고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수의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폭발 사건이 비행기의 연료 탱크 중심에서 가연성, 연료 증기의 불에 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탱크에 있는 휘발성 연료 공기, 혼합물의 존재와 전기 아크 현상이 가장 가능성 있는 폭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사일로 추격 이론은 철저하게 조사되었지만 폭발의 원인으로서 제외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보고한 빗줄기는 외부 물체가 아닌 비행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관측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철저한 조사와 NTSB의 결론이 있었지만 TWA 항공 800편 추락 사고는 여전히 논쟁과 논란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과 대체 설명이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연료 탱크 폭발로 인한 조사 결과 증거의 처리 방법 및 은폐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당국에 의해 널리 반박되었습니다. TWA 항공 800편의 추락은 공식적인 조사가 연료 탱크 폭발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둘러싼 질문과 논쟁을 동반한 항공사 역사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5위 1978년 10월 21일 저녁 프레데릭은 호주의 비행 경험이 부족한 20세 호주 조종사로서 멜버른 근교에 위치한 무라빈 공항에서 세스나경 비행기를 이륙했습니다. 목적 비행 경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와 타즈메이니아 사이에 있는 바스 해협에 위치한 킹 아일랜드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데릭은 루틴 훈련 비행 중이었으며 킹 아일랜드에서 몇 명의 친구를 태우고 무라빈으로 돌아오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행 도중 자신의 비행기 위에 떠 있는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 UFO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를 금속적이며 녹색빛을 내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고속으로 비행하며 불규칙하게 조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레데릭은 자신의 무선 통신 중에 실제로 걱정되고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UFO와의 목격이 계속되는 동안 프레데릭은 이제 그의 비행기에 매우 가깝게 날아오르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엔진 문제를 보고하고 이상한 소리와 진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통신에서 프레데릭은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교신 이후에는 프레데릭과의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프레데릭과 그의 비행기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진행되었지만 그나마 그의 세스너 182L 비행기나 그를 찾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당국에 의한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의 실종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레데릭 사건은 몇 년 동안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프레데릭이 방향을 잃었거나 공간적 환각을 경험했거나 비행 중 군용 비행기와 조우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프레데릭의 UFO에 관한 보고와 그의 마지막 비밀스러운 교신입니다. 이 사건의 UFO 측면은 외계 생명체의 개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추측을 이끌었습니다. 일부 UFO 연구자와 애호가들은 프레데릭의 UFO와의 조우가 그의 납치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레데릭 실종은 항공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UFO 관련 사건 중 하나이며 여전히 논쟁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다양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이 바스 해협 상공에서 펼친 운명은 신비로운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과 호기심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위 유령 플라이트 401 유령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악명을 얻은 사건으로 1972년 12월 29일 이스턴 항공 플라이트 401은 뉴욕 JFK 공항에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의 루틴 비행으로 락히드 L-1011 트라이스타 기종 비행기로 운항되었습니다. 이 비행에는 163명의 승객과 13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이애미로 접근 중에 비행 승무원은 경미한 문제인 착륙장치 지시 등 고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우발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여 조종사도 모른 채 하강하게 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가 이미 하강하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으며 비행기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포함되어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후 사고기에 장착이 되었던 항공기의 부품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스턴 항공사 다른 비행기에 장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정비사들은 교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유령들이 출몰하여 추락한 항공기에 부품을 옮겨놨다는 추론이지요. 유령 출몰과 관련된 소문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미스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령 이야기는 항공업계에서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의심론자들은 이 이야기를 미신이나 상상력의 과잉으로 여기며 일반적으로 소문을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 비행 편사백일 이야기는 인간 오류의 비극적인 결과와 도시 전설과 유령 이야기의 영구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며 항공 역사에서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3위, 9위 버뮤다 19비행대대 실종과 8위의 5비행대대 실종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19비행대대 실종 재출현이라고 불리는 이 실종 사건은 초기의 19비행대대와 5비행대대의 실종에 이어 세 번째. 구조용 비행기의 실종은 원래 사건에 더 깊은 수수께끼를 더한 것으로 원래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5대의 미 해군 어벤져 폭격기로 구성된 19비행대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훈련 비행 중 사라졌습니다. 비행은 방향을 잃었으며 무전 통신을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나 기지로의 복귀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19비행대대에서 마지막으로 온 무전 메시지는 그들이 플로리다 키스 위에 있다고 믿었지만 어떠한 인식 가능한 랜드마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19비행대대 실종에 대응하여 미 해군은 실종된 비행기와 승무원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구조 미션을 위해 보통 사용되는 마틴 PBM 마리나 비행보트가 실종된 19비행대대를 탐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마리나 비행기는 로버트 콕스 대위가 조종하고 19비행대대를 찾기 위한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이 비행기 또한 어떠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긴 채로 비행 중 그들의 기지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구조 비행기의 실종은 충격적인 사건의 전개였습니다. 경험 많은 승무원을 가진 두 개의 별도의 항공기가 이제 동일한 지역 내에서 사라져버렸으며 버뮤다 삼각지대를 더욱 심오한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실종 사건에 공통된 원인이 있는지 또는 대서양의 그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힘 또는 현상이 작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미 해군은 19비행대대를 찾기 위해 뿐만 아니라 마리나 비행기와 그 승무원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색에 투입된 많은 노력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19비행대대 또는 마리나의 어떠한 잔해나 흔적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19비행대대와 구조비행기의 이중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가장 지속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이론과 추측은 심각한 날씨나 항법, 오류와 같은 자연적 설명부터 외계인 접촉과 초자연적 현상과 같은 더 과학적이지 않은 아이디어까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도 19비행대대, 5비행대대, 마리나 비행기, 그리고 그들의 승무원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아 버뮤다 삼각지대에 계속되는 매력과 미스터리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위, 1962년 3월 15일 군사용 전세기인 플라잉 타이거 라인 플라이트 739편은 96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은 필리핀 클락 공군 기지로 향하는 길이었으며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에 사용된 항공기는 락휘드 L-1049 슈퍼 컨스톨레이션으로 4개의 엔진을 가진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은 루틴적으로 간주되었으며 괌에서 출발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 중인 약 2시간 후 이 비행기는 어떠한 고난 신호나 통신 없이 신비하게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약 2만 피트에서 비행하고 있었으며 날씨 조건은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나타내는 통신이 없었습니다. 플라이트 739편의 실종은 비행기를 찾는
광범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발생시켰으며 군사 및 민간 자원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배, 비행기 및 잠수함이 사용되어 사라진 비행기의 어떠한 흔적도 찾기 위해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플라이트 739편의 어떠한 잔해, 파편 또는 흔적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와 함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공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플라잉 타이거 라인 플라이트 739편의 실종은 조사관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안전한 운항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승무원으로부터의 기계적 문제 또는 고난 신호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날씨 조건도 비행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종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가능성과 같은 몇 가지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물리적 증거 없이는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단연에 걸쳐 수차례에 걸친 탐색 노력이 실시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플라잉 타이거 라인 플라이트 739편의 정확한 운명과 실종의 이유는 의문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승객과 승무원의 가족들은 생사와 잔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행기의 최종 안식처와 실종의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위 2014년 3월 8일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실종 사건은 항공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보잉 777-202R 비행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을 향하는 비행 중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항공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항공산업에서 기록을 남긴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의 실종은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 미션을 발생시켰으며 다양한 국가 및 조직이 협력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비행기는 연락을 끊은 후 몇 시간 동안 비행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행기의 경로와 최종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이 사건을 설명하려 시도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화재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고장으로 승무원이 비행 제어를 상실하고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론은 승무원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조작하고 실종을 초래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형사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사설회사인 오션 인피니티가 수중 탐사 차량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해저 수색 작업을 수행했지만 MH370편의 잔해는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고 비행기의 최종 안식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항공기 추적 및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더 많은 주의를 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H370편의 실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승객과 승무원의 가족들은 잔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